빌딩과 배관 구성조사 실조 발표하겠습니다. 우선은 조언에 대해서 소개하면은 발표는 저와 저고 그리고 성희 씨는 도면에 대해서 따로 발표하실 겁니다. 그리고 배관의 가격 조사는 재호 씨와 장준 씨가 하셨고요. 실제 빌딩 도면 조사는 정우 씨가 하셨고 PPT 제작도 성희 씨가 하셨습니다. 목차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인텔리전트 빌딩이란 정의와 일반 빌딩과의 차이점 그리고 빌딩 사례에 대해서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배관 및 밸브의 설비 작동 원리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급수 급탕, 배수관, 냉각수 배관, 포화 배관 순서대로 설명할 겁니다. 그 이후에 배관 부품의 가격이랑 인텔리전트 빌딩의 도면과 느낀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최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인텔리전트 빌딩이란 무엇인가? 인텔리전트 빌딩은 일반 빌딩과 달리 효율성, 안정성, 편의성, 쾌적성을 제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한 인텔리전트 빌딩의 예는 조명 제어 시스템, 승강 설비 시스템, 후방 방지 시스템, CCTV 시스템, 주차 관제 시스템, 공조 시스템, 에너지 및 설비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이제 일반 인텔리전트 빌딩이랑 일반 빌딩의 차이점은 일반 빌딩은 보시면 아시다시피 다 수동으로 하는 건데 인텔리전트 빌딩은 자동 제어가 가능하고 데이터 관리나 뭐 이런 거에서 좀 이점이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실제 사례, 저희 국내에서 실제 사례에 대해 알아봤는데 서울국제금융의 센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서울국제금융센터는 에너지 효율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빙충열 시스템을 활용했습니다. 야간에 저렴한 전력으로 얼음을 만들고 피크 시간대에 얼음을 녹여서 냉방하는 방식인데 에너지 소비를 분산해서 전력 소비를 50% 이상 절감하고 탄소 배출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제 개통도에 설명드릴 건데 이 개통도 설명한 거에서 도면을 잠깐 쓸 건데 그 도면 참고가 구덕강의 공공주택지구랑 수원시청역을 참고했습니다. 이제 개통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은 급수탕 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 자체는 처음에 저수조가 있는데 여기에서 수위 자체가 낮으면은 이 볼에서 그 DDC 판넬 쪽으로 신호를 발생하고 이제 이 판넬에서 정기적인 신호를 줘가지고 솔레노이드 밸브를 열게 합니다. 전자적으로. 그래서 판넬의 신호로 솔레노이드 밸브가 열리면은 급수위 압력에 의해서 정수위 밸브가 작동해서 우선은 저수조 쪽으로 충수를 하고요. 그래서 그 저수조에서 충수된 거에서 실제 부스터 펌프로 저수조 부스터 펌프로 이렇게 들어가서 흡입해가지고 사용처로 도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까지가 급수와 급탕의 시스템이고 일단 그림을 통해서 자세히 볼게요. 첫 번째로 저수위에서 판넬로 신호를 발생하는 건데 이게 그림으로 여기서 저수위가 발생할 때 이게 공 자체가 DDC 판넬로 신호를 발생하는 걸 그림으로 표현했고요. 다음으로 두 번째 그림 설명은 이제 그 DDC 판넬에서 솔레노이드 밸브로 이게 신호를 줘서 이게 전자석 밸브가 열렸는데 여기에서도 그 평상시에는 정수위 밸브가 이게 물이 차 있으니까 이게 올라오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물이 다 빠지면은 이쪽 압력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게 다이어프램을 위로 누르면서 충수가 그 저수조 쪽으로 충수가 되는 원리입니다. 여기에서 이 다이어프램에 대해서 몇 가지로 설명하면은 물의 압력 차로 디스크를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얇은막인데 이거 자체가 움직이는 건 아닌데 실제로는 디스크라는 게 다이어프램과 스프링의 힘으로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급수를 차단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저수주에서 충수가 되면은 저수주의 공부를 가지고 인버터를 통해서 필요한 급수량을 자동으로 제어하고 수명 저하 방지 및 고장 대비용으로 복수의 펌프를 2번을 운전합니다. 이때 압력 탱크가 압력 변화에 의한 안충 작용을 해서 펌프의 빈번한 운전을 방지합니다. 다음으로 성희 씨가 설명하시죠. 네, 이 도면은 이제 급수 배관 흐름도인데 이제 전체 흐름 개요는 여기 시수로 보이는 이제 여기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급수가 이제 지하 저수조에 여기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저수조의 수위를 감지돼가지고 일정 수위 이하로 내려가면 여기 수위 조절기라고 불리는 이 LIC라고 써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감지를 해서 작동을 하면은 여기 또 내려와서 WW라고 보이는 이 전자밸브가 작동이 돼서 열려서 이제 물을 채우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때 여기 보시면 여기 또 LD라고 있는데 이거는 무수 감지기라고 합니다. 이게 바닥에 설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무수가 이제 감지되면은 제어 신호를 보내어서 전체 시스템을 차단할 수 있도록 이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펌프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저수조에 물이 차면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부스터 펌프 여기 P-3까지 있는데 이 부스터 펌프를 통해서 이제 각 동에 이제 물을 공급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P-1은 이제 저충부 급수 펌프고 그 다음에 이제 P-1은 고충부 급수하는 펌프라고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펌프 여기 보시면 또 위에 DDC 제어기가 있는데 이 제어기를 통해서 자동으로 작동이 되고 각 펌프 여기 아래 보이시는 또 DDC 아래 DI 신호가 들어오면 운전 상태를 감지해서 자동으로 이제 제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음으로 배수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정화조의 빌딩 내부에 5배수관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 5배수관에 일정 수위 이상까지는 클로치 스위치가 여기 있는 클로치 스위치가 작동해서 바깥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고 앞치 같은 경우는 따로 통기관을 통해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냉각수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알아본 냉각수 시스템은 흡수식 냉동기인데 흡수식 냉동기 작동 순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동 순서, 증발기, 흡수기, 재생기, 농축기, 생산 밸브 순서대로 작동합니다. 첫 번째, 냉수가 증발기로 도착하게 되면 내부에 낮은 압력으로 인해서 낮은 온도에서도 물이 끓으면서 발생하는 증발 압력을 이용해서 차가워진 물이 배관을 따라 흘러 FCU를 지나면 통풍기가 배관을 통풍하여 실내에 차가운 공기를 공급합니다. 두 번째로 증발기에서 증발한 기체 냉매가 흡수기에 도착하면 리튬 브로마이드라는 흡수제가 공기 중의 냉매를 흡수하여 펌프를 이용하여 재생기로 보내면 재생기에서 펌으로 가열하여 냉매만 증기로 만들고 농축기로 보내고 흡수기는 흡수기로 돌아갑니다. 세 번째로 농축기로 들어온 기체 냉매가 농축기에서 냉각수 배관에 의해 열을 뺏겨 액화한 고압의 냉매가 생산 밸브를 통과해 저압의 냉매로 보내서 다시 증발기로 이동하는데 쉽게 설명하면은 그 물의 냉매나 증말 잔멸을 이용하는데 처음에 여기 했던 걸 그쪽으로 넘기면은 냉매를 여기서 리튬 브로마이드가 냉매를 흡수하는 역할을 해가지고 액화를 시키거든요. 액화를 시켜가지고 열교환기를 통해서 재생기에서 리튬 브로마이드랑 냉매를
그 냉매 중에서 액냉매만 약간 기화시켜가지고 쪽으로 보내면은 응축기 쪽으로 보내면은 여기에서 다시 응축시킨 다음에 증발하는 역할인데 그 액체의 그냥 증발 단열을 이용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냉동기의 자동 제어 시스템에 관한 설명입니다. 흡수액 펌프를 인버터로 제어하는 경우와 추기 시스템, 사용 편의적 컨트롤러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로 수색 결정 예방 안정성은 그 컨트롤러 내장된 예방 로직 프로그램에 의해서 농도가 설정값이 이상으로 될 때 자동으로 결정 방지를 하고요. 이게 자동 제어 추기 장치는 이게 흡수식 냉동기 자체가 앞에 설명했다시피 그 낮은 압력으로 인해서 증발 단열을 시키는 건데 이거 자체가 압력이 높아지면은 불응축 가스가 들어가다 압력이 높아지면은 그 냉동기 효율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 자동으로 추기하는 장치에 대한 설명이고요. 세 번째로 다양한 제어 옵션은 컴퓨터로 관리하거나 요즘 같은 세상에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같이 원격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이제 도면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도면은 이제 냉방형 냉동기 자동 제어 개통도인데 건물이 어떻게 시원하게 이제 유지되는지 보여주는 도면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 보이시는 냉각탑이랑 그리고 여기 아래 보시는 냉동기인데요. 이제 도면 전체를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냉동기는 이제 건물에서 물을 받아서 차갑게 만들어줍니다. 얼음을 이제 제조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이는 냉수 순환 펌프 P-2라고 써있는데 이게 이제 냉동기에서 만들어진 차가운 물을 건물 내부의 냉방 장치로 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위 아까 말씀드린 냉각탑 이거는 이제 냉동기가 물을 차갑게 만드는 과정에서 열이 발생을 하는데 이 열을 식히기 위해서 냉각탑으로 뜨거운 물을 보내고 냉각탑 안에서 물을 공기와 접촉시켜서 열을 외부로 날려버리는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냉각수 순환 펌프 또 P3라고 또 써있는데 이거는 이제 냉각탑에서 식혀진 물을 다시 여기 냉동기로 올려보내가지고 냉동기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고요. 그리고 이 말씀드린 모든 과정들이 보시면 여기 PT라고 불리는 센서와 그리고 MCC라고 여기 있는데 이게 제어 장치인데 이 제어 장치들을 통해서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PT라고 쓰인 압력들은 물의 흐름과 압력을 계속 감시하고 MCC 같은 제어 센서는 펌프나 팬을 켜고 끄면서 시스템을 이제 최적의 상태로 유지시켜줍니다. 정리해서 이제 냉동기가 시원한 물을 만들면 펌프가 그걸 이제 건물로 보내서 시원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생긴 열은 냉각탑으로 보내서 식힌 다음 다시 냉동기로 돌려보내는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건물 내 냉각수 시스템 배관 흐름 도면인데 이것도 여기 냉동기에서 생산된 차가운 냉각수가 여기 연두색 배관을 통해 공조 기계실 여기 불리는 이 통해서 각 구역, 전산실, 면회실, 케이블 트렌치 등에 공급이 되어서 실내 열을 제거하고 열을 흡수한 후 따뜻해진 냉각수는 다시 여기 보이는 주황색 배관을 통해서 다시 냉동기로 회수되는 순환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내 펌프가 냉각수를 순환시키고 각 실내의 이제 팬, 코일, 유니트 및 공조 설비를 통해서 열 교환이 이루어져 효율적인 냉방이 가능하도록 이제 설계가 되어 있는 면입니다. 이제 이 도면은 천장형 에어컨 실내기 설치 상세도인데 여기 보이시는 빨간색 박스가 이제 에어컨 실내 본체고요. 이게 에어컨 실내 본체고 그 다음 이제 노란색 선은 실외기와 연결되는 냉매 배관으로 냉매가 순환하는 배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초록색 선을 보시면 이거는 실내기에서 발생하는 응축수를 배출하는 이제 드레인 배관이라고 하는데
행거를 이용해서 배관과 실내기를 천장에 고정 설치를 하게 됩니다. 도면 보시면 이제 여기 모델이 다 다른데 이거는 이제 실내기 종류에 따라서 공간에 이제 맞게 적용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하늘색 발선은 전원과 제어 신호가 연결되는 전선판이고 냉매 배관이랑 드레인 배관과 함께 시공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소화 시스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습식 스프링클러를 기준으로 설명드릴 거고요. 화재 발생 시에 스프링클러가 개방하면은 여기 2차 측의 압력의 저하로 인해서 1차 측에서 물이 밀고 들어와서 그 알람밸브가 개방되는데 그때 이쪽 여기 사이에 물이 들어가지고 압력 스위치로 물이 들어가면은 이게 작동을 해가지고 그 모니터에 화재 신호 자체를 전달하고 그거로 인해서 그 1차 측 압력 저하로 인해 펌프가 기동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도면이 이제 습식 스프링클러 소화 시스템 작동 관리 정도인데 여기 보이시면 화면 상단에 여기 150mm 소방 배관이 수평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항상 물이 차 있는 상태로 유지가 되고요. 도면 하단에 빨간색 원은 여기 해당 배관의 확대도라고 합니다. 유지 보수와 점검을 위한 주요 장치들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시스템 시험 시 방수 성능을 확인하는 계량 시험 밸브나 배관 내부 물을 빼내는 크고 작은 배수 밸브, 그리고 물 흐름 변화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는 수벽 방지기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의 배관은 안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에 이제 이게 마지막 도면인데 이건 똑같이 습식 스프링클러 시스템의 작동 교통도이고요. 이건 이제 여기 보시면 90톤 저수조에 저장된 소화수가 화재가 발생할 때 이제 주 펌프와 예비 펌프를 이제 이용해서 물들이 이제 150mm 배관으로 이동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OSY 밸브라고 있습니다. 여기 OSY 밸브와 체크 밸브로 이제 연료를 방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연기와 압력계가 있는데 이를 통해서 정상인지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각 구역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가 열에 의해 자동으로 개방이 되면서 즉시 방수가 되어 화재를 진압하는 구조입니다. 여기 한쪽 하단에 표시된 FP1이 이제 주 펌프고 그 다음에 이제 FP2가 예비 펌프입니다. JP는 이제 압력 유지용 조기 펌프이고요. 평소에는 이제 JP가 배관의 압력을 유지하고 화재 발생 시에는 주펌프가 우선 작동하고 만약에 이제 예비 펌프는 주펌프가 이제 고장나서 작동이 안 될 때 이제 예비 펌프가 자동으로 가동되는 시스템입니다. 다음으로 급수랑 급수 배관 부속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스마트 밸브라고 실시간 데이터 모니터링과 원격 가능한 밸브가 있고 누수 감지 센서라고 누수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 그리고 정수위 밸브인데 이거는 이게 수동으로 조절하는 게 아니라 수위를 알아서 감지하는 밸브입니다. 그리고 익스펜션 조인트는 배관의 온도 변화에 대한 팽창이랑 이런 진동 같은 걸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냉난방 공조 배관의 부속입니다. 온도 센서에 대해 설명할 건데 이게 온도를 감지해서 그 난방 냉방 시스템의 피드백을 제공하는데 부항 방식과 개별 방식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강 배관 부속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소강 부속은 소강용 압력 스위치,
화재 감지 센서, 디지털 유량계가 있는데 압력 스위치는 화재 발생 시 자동 소화 설비 등에 설치되고 압력 변화를 감지해서 자동으로 기동하거나 정지시키는 역할을 하고, 화재 감지 센서는 그 화재 자체를 감지하고 정보 시스템과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디지털 유량계는 흐르는 유량을 터빈을 통해서 디지털 유량 센서로 측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가스 부속에 대해 설명하면은 가스 누출 감지 센서가 있는데 가스 농도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정보 시스템과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스마트 가스 밸브는 스마트폰으로 제어하고 고온이랑 연기 감지 시 자동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후에는 전동 밸브는 난방 환기 에어컨 시스템에 사용하고 밸브의 개폐를 제어하는 자동화 장치입니다. 자동 제어 밸브에 대해 소개하면 솔레노이드 밸브가 있는데 그냥 전자석을 이용해서 밸브를 여닫는 자동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국내 생산 업체에 대한 그 배관이랑 배관 부속 판매 가격입니다. 출처고 그 마지막으로 느낀 점에 대해서 교사한 겁니다. 이상입니다.